바로 이어서 우리 여미애 학부모님께서 규범이 법보다 빠르다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학부모라고 써 있어서 제가 모든 학부모를 대표하진 않습니다. 일부 학부모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혐오 표현, 이 배제고 사태에 앞서 이게 이제 청소년 극우화 이런 표현들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과 담론이 폭발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현상을 일컫는 이 진단명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극우화라는 말 자체가 일단 엄청난 낙인이 돼 있습니다. 한 세대를 명명하는 일에서 그 자체로 어떤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88만 원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당시 나의 세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청년이 노인이 또 임금 구조라든지 고용 형태 이런 사회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88만 원만 받는 세대, 이런 명명 규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건 아주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극우화라는 표현은 일단 모든 원인을 청소년에게 쏟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문제이고 그 알고리즘으로 인한 수익화도 문제고, 또 혐오를 정치적 공론장에서 활용해온 그런 정치 세력도 문제인데, 이게 무슨 요즘 애들은 왜 저러냐 이런 식의 현상을 일컫는 말로 오히려 지금의 배제 그리고 없던 진영까지 만들고 또 뒤틀린 감정을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일베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혐오와 이 역사 왜곡의 어떤 담론의 생산자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과잉 동원된 정치의 성인 집단 그리고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또 청소년들은 집 안에서 또 그 휴대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원래 여성 혐오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배제고 사태에서 가장 충격들을 받은 건 이것이 민주화라는 성역을 건드렸다는 지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마디 짚고 가겠습니다. 특히 배제고에 근조화안을 보내는 듯한 이런 정치적 행위가 얼마나 야만적 행위인가라는 우리 사회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배제고 학생들은 낙인 찍고 벌하면서 군조화안을 보내는 그런 어른들의 행태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서사라는 게 5.18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집단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어떤 진영 논리로 그것을 재생산하고 이 진영 논리가 확산되면서 자기 진영은 지금 10대라는 미개척지를 만났을 뿐입니다. 어른들이 한 것인데요. 어른들은 이것을 손쉽게 10대라는 미개척지에 퍼뜨리면서 마치 한쪽은 아이들을 지키는 쪽, 한쪽은 아이들을 망치는 쪽으로 이분법 구조로 각자의 진영 논리에 그것을 쓰고 있고, 도덕적 우위 경쟁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윤리적 논쟁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세탁하고 있죠. 청소년은 주체가 아니라 완전히 이 현상의 증거물이나 오염물처럼 보면서 논쟁의 참여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격입니다. 청소년은 이 현상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청소년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화의 문을 먼저 닫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이 바로 주목 경쟁인데, 이 조롱이 웃음이 되는 구조, 혐오가 돈이 되는 설계, 이런 것들을 만든 규제와 이런 정치의 어떤 기업의 규제가 없이 모든 것을 뭐 교육과정의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집에서 쓰는 언어들은 다 그것이 순수한 언어인가, 우리 아이는 순수해서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인가라는 이러한 담론도 굉장히 부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께서 이상한 학생을 곧바로 위험한 학생으로 보는 낙인이 진짜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저는 보다 더 규제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정치인들이 바로 한 발언에서 이 모든 것이 왔고, 아까도 자료 화면에서 봤는데 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이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으로 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나 어떤 많은 세력들이 미국의 썬라이트 모브먼트처럼 경선을 일종의 보이콧하게 한다든지, 문제되는 발언을 한 정치인을 완전히 몰아내는 방식의 사회운동이 풀뿌리로 자리 잡혀야 되는 거지, 이것을 청소년의 공론장에 와서 청소년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 자체의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학부모로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저는 저희 집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교양 없는 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양이란 말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20년 전에 실내 흡연이 가능했습니다. 사무실과 식당에서 다들 아이들 옆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파트 복도에서만 피워도 눈총을 받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눈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규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엄청 높아졌죠. 그러면 음주한 채로 차를 몰고 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처벌문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제재해야 할 문화다라는 문화적 어떤 자리매김이 있었습니다. 외모 평가나 사적 질문도 부장님이 막 외모 평가하고 사적 질문하면 요즘은 다 손사래를 칩니다. 이것도 많이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지되기 전에 무례한 일이 되었고, 무례한 일이 된 다음에야 실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학력이나 계층의 표지가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자 합의입니다. 얼마나 배웠는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지금 혐오 표현이 유통하는 이들 중에는 학업 성취가 높고 또래 사이에서 인플루언서, 인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은 지식의 문제,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태도로서 평가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은 처벌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아예 교양 없는 말 취급을 해줘서 이것이 처벌 만능론의 부작용을 우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홍성수 교수님도 지난 토론회에서 지적하셨는데, 처벌하면 순교자가 되지만 무례한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러한 사회적 인식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규범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요. 학교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인싸, 주목 경쟁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정부가 할 일 얘기하겠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증폭 효과,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게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는데 굉장히 법이 미비하더라고요. EU DSA라고 해서 플랫폼 설계 자체를 규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된 것을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 혐오 문화가 그래서 점유하지 않게 인싸들 사이에서 이상한 팔로우를 해서 증폭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입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뭐 정치적 중립권 이런 게 아니고 민원입니다. 민원 누가 하죠? 학부모가 합니다. 편향교육이라는 민원에 학부모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얼어붙습니다, 교사들은.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교사의 정치적 정치권 보장으로 가기 전에 독일의 보이테스바흐 합의의 지점이 있습니다. 76년에 된 건데요.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고, 논쟁적이지 않은 것은 절대 논쟁으로 취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판결과 특별법으로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사실로 가르치는 것은 편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게 요청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가르쳤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특정 기관 차원에서 응대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시고 그 절차를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됩니다. 교사에게 용기 같은 거 요구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교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 교육이 문제다 이러는데, 역사 교육과 아무 상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도 13종 교과서인데 그 관점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 특정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지만 이 병렬식 나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에 여러 관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수업을 받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라는 병렬식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건 학생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것을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교과서라고 해서 맹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줄이자면, 최소한의 법은 차별금지법 정도가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식에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은 이것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 예전에 앉은뱅이 의자라는 표현 쓰면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장애인을 혐오한다 이런 표현으로. 휠체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앉은뱅이 의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는 순간 머릿속에 앉은뱅이 의자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언어의 도단인데요.
혐오 표현을 정해주고 이걸 쓰지 마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음성화되면 어떤 것이 혐오 표현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힘과 권력, 정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을 긋고 그 넓은 위에 어떤 규범, 사회적 교양 없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선을 넘는지 차별인지는 어떤 사회적 공통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법이 유효하고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맨날 이게 혐오냐 아니냐 처음부터 다투는 소모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실질적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새치기를 하면 눈총 받습니다. 새치기 가지고 법정 공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교양 없는 표현이구나, 무례한 사람이구나 라는 공통의 상식을 계속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불편해하는 쪽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 말대로 진지충이라는 조롱을 받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상식이 개선될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먼저 된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이 학교로 가야 합니다. 사실 이 혐오 표현을 만든 것은 어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른들이 무슨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고, 일단 우리가 보이는 교육 자료는 노잼입니다. 알고리즘이나 릴스는 너무 재밌는데 우린 일단 벌써 노잼 자료를 만들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자죠. 청소년들이 차라리 직접 만들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유통하고 청소년들이 글 쓰고 청소년들이 알아서 하시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 지원과 여러 가지 물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극우화, 이 명명의 조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극우화라는 명칭을 이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한 기준성 확립하시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늘 얘기하지만 판단력 교육입니다.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지 판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병렬식 나열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특히 배제고 사태에서 제가 느낀 건 지역 간 교류가 참 시급하다. 체험학습, 그리고 서로를 만나는, 예전에 이제 자매결연이라 했는데 만나야 합니다. 운동부 간의 합동훈련, 교류 지원 이런 거를 통해 얼굴을 아는 상대는 조롱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만나고 스킨십하는 이런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보호 절차는 반드시 명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범이 서고 그 다음에 법이 작동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규범보다 실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 집단이라는 낙인 속에서 뒤로 공론장에서 인기 끌고 팔로우 받고 좋아요 받는 것에 지금 더 중독되는 지금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인을 멈추시고 이 어른들의 진영 논리를 먼저 고치는, 그리고 진영 논리에 소비되는 이 문제들 를 먼저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아무렇게나 하는 혐오 발언을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 추궁, 그리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풀뿌리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말해 교양 있는 사람은 그 농담에 웃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청소년들도 알게 하는 것, 무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런 규범의 확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